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이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여기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원버서스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다음과 같은 회로에 I1, I2, I3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드 해석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해석법을 통해서는 이제 아니죠. 이제 루프 해석법, 메시법을 통해서도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죠? 왜 우리가 메시를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그쵸. 이게 전화번이 정해진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번 하면은 머릿속에 메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 해석법은 전화번이 주어지는 경우에 뭐를 구하는 문제라고요? 전류를 구하는 문제다. 그쵸? 그렇게 해서 I1, I2, I3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우리가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딱 먼저 메시 해석법을 또 떠올려야 될 것이고 문제 회로도에서도 전화번이 그려져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메시를 찾아야 되는데요. 메시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겹치지 않은 루프를 메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메시를 하나 생각해 봤고 여기를 먼저 생각했네요. 여기를 I1으로 했고 1번 메시, 네, 여기를 2번 메시. 번호는 뭐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관없는 거죠. 여기를 3번 메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네, 메시를 통해서 우리가 KVL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죠. KVL 1번. 네, 1번 메시에서는 우리가 딱 하나밖에, 우리가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화번호 없으니까, 네,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요 저항 R, 5에 대해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숫자를 쓰겠습니다. 5에 대해서 I1이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I1, 네, I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5I1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강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여기서의 전압강화량은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네, 4I2 입장에서 I1 입장에서는 이것이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네, 이번엔 4 그쵸 I1인데요. 여기서 I1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뭐가 겹쳐지고 있죠. I2가 겹쳐지고 있죠. 방향은 이거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여기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화번호이고 뭐 아무것도 없죠. 끝났으니까 0 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 루프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전압강화 공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2번 루프죠. 2번 루프에 대해서는 2옴을 통과하면서 전압강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2옴에 대해서 전압강화가 일어나면서 역시 I2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봤을 때, 그리고 I2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흐르는데 I3가 여기서 겹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역시 방향이 반대니까 기계적으로 여기는 I3와 I2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는 올라가는 거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요 I2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4이옴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 입장에서는 I2가 전압강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I1이 겹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1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I1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또 있어? 전화번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게 강화 방향 아닙니까? I2 방향에서는 강화 방향이니까 그냥 플러스 5 이렇게 써주고 0 이렇게 써주면은 두 번째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시 I3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VL 3번에 대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압강화가 일어나는데 잘 안 보이지만 마이너스 프라이스죠. 그러니까 I3의 전류 흐름에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얘는 전압 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압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얘는요 쭉 아무것도 없고 여기로 가면서 2옴이 흐르네요. 그러니까 2옴의 전류가 흐르는데 I3 입장에서는 우리가 흐르지만 역시 I2가 여기서 겹쳐지고 있죠. I2 입장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얘 입장에서는. 그러나 얘가 여기 반대 방향으로 또 흐르는 거니까 I2가 또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역시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메쉬에 대해서 이 세 개의 KVL을 여러분이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단계는 뭐라 그랬죠? 얘를 매트릭스 행렬 미지수의 방식으로 써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R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 딱 보니까 미지수는 우리가 벡터 방향으로 I1, 네, I2, I3 이렇게 세 개를 미지수 벡터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전화번 매트릭스, 전화번 벡터가 상수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런 형태를 쓰려고 보니까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네, 5i1 플러스 4i2니까 여기서는 5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5 플러스 4라고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2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i3는 없으니까 여기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도 0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메쉬 루프에 대한 행렬 상수항이 들어갔죠. 두 번째는 뭐죠? 2번째 매트릭스 2번 루프에서는 i1이 마이너스 4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i1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i2 입장에서는 여기서 4가 있고 여기가 2가 있네요. 그러니까 2 플러스 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4가 있고요. i3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써지는 것이고, 세 번째 항은 i1이 없지 않습니까? i1이 없으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것이고, i2의 입장에서는 2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i3 입장에서는 플러스 2가 있네요.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0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플러스 10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행렬식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바꾸게 되면은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또 역시 수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하고 네, 여기다가 클릭하고 플러스 코드를 눌러서 새로운 네, 주피터 노트북에 셀을 생성하고 컨트롤 V를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제 수식을 우리가 이거는 뭐 앞에 쓴 거니까 근데 이거는 다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 역시 여기가 다 필요가 없네요. 요거를 지우고 다이렉트로 이 값들을 넣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R11이 그쵸? R11이 얼마가 되는 것이죠? 네, 5 플러스 4네요. 5 플러스 4 이것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12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 그쵸? 그 다음에 R13는 네 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고 네, 여기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와는 0으로 여기가 되겠네요. 이와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R2와는 네, R2와는 네, 마이너스 4가 되고 네, R22는 네, 2 플러스 4가 되네요. 2 플러스 4 R23는 네, 마이너스 2가 되고 E2는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해주고, 또 R31은 네, 0이 되고, R32는 네, 마이너스 2가 되고, R33는 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E3는 10이 되도록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는 5 플러스 4, 1,2는 마이너스 4, 1,3는 0, 2와는 0, R2와는 마이너스 4, R22는 2 플러스 4, R23는 마이너스 2, E2는 마이너스 5, E2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R3와는 0, R32는 마이너스 2, 그리고 R33는 2,
네, 이렇게 확인해보고 E3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후에 수식은 요걸 가지고 여기 3x3를 구하고 요거는 이제 위에서 다 썼으니까 요 부분은 그쵸,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1 벡터리 생성하고 네, 요거까지 계산하는 걸로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 실행해 보면은 네, 무시하고 계속합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았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시하고 풀고 체계화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생성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수식이 7.25 암페어, 1 암페어, 2.25 네, 이렇게 쭉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노드 해석법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드 해석법은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도 마찬가지로 노드 해석법 자체는 전류원을 가지고 딱 나오게 되면은 노드 해석법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노드 해석법은 메시 해석법하고 쌍벽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으로 노드 해석법은 전류원이다. 네, 이렇게 노드 해석법을 딱 우리가 먼저 다루게 되면은 이것은 전류원을 우리가 한번 해석한다고 보는 것이고, 저 전류원인 경우에는 뭐를 구하는 문제다?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미지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우리가 메시 해석법을 한번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죠. 메시 해석법은 전압원을 딱 다루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회로상에 전압원이 있는 경우이고, 전압전원 볼티지 소스란 뜻입니다. 전압원이 있는 경우고, 미지수를 뭘 구했죠? 각 메시에서의 전류를 구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메시에서 메시 전류란 뜻이고, 우리가 구하는 전압은 노드 전압. 노드라고 한다면 각 그 회로의 노드들로부터 노드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해석법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메시 해석법 하면은 그렇죠. 전압원. 그다음에 노드 해석법 그러면 전류원. 미지수는 뭐라고요? 반대로 메시 해석법에서는 메시 전류를 구하는 문제, I1, I2, I3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노드 해석법에서는 전류원을 다루지만 구하는 것은 뭘 구한다고요? V1, V2, V3와 같은 각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압원이 주어지면 이것이 상수의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전류원도 역시 상수의 뜻이 되는 것이 얘가 주어지는 값이 되는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미지수는 네, 상수로부터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 아닙니까? 모든 방정식은. 그러니까 노드 해석법에서는 미지수가 전류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리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메시 해석법은 따라서 저항 매트릭스를 구해가지고 그쵸? 우리가 미지수를 뭘로 놨죠? 전류를 구하는 문제로 놨기 때문에 뭐 3차 엘리먼트인 경우에는 3개의 엘리먼트 있는 경우, 3개의 메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압원을 네, 이렇게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서 요거의 역형률을 구하는 문제로 우리가 다루었다면 네, 노드 해석법에 대해서는 G 매트릭스, 컨덕터 매트릭스를 이용하고 이쪽이 V1, V2 노드 볼테이지가 우리가 미지수 벡터로 놓고 이쪽이 네, I1, I2, I3와 같은 어떤 전류원의 그 매트릭스 벡터가 상수항으로 들어가서 역시 이거의 역형률을 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노드 해석법을 다시 한번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함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해석법에 대해서 우리가 풀려면은 먼저 노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드는 모든 회로가 딱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노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있고, 물론 이 부분도 있죠. 뭐,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노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합쳐져서 하나의 3개의 노드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노드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라운드 쪽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의 볼테이지는 무조건 V가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네, 1번 노드의 전압,
또 2번 노드의 앞에보다는 전위가 더 낫겠네요. 전압, 전위 다 같은 말입니다. 3번 노드에서의 전압 V3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요 V 벡터를 이제 구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가 이런 노드 해석법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미리 주어지는 것은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네, 전류원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current source, 전류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자꾸 비교해서, 아까는 여기가 메시법에서는 전압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전류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current 소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전류원은 어디로 들어가죠? 요쪽 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쪽 항으로, 상수의 항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각 노드에서의 V1, V2, V3가 미지수의 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당연히 뭐 주어지는 개수들은 각 저항 값들인데 저항의 역수값들, 인터 컨덕터 값으로 구해진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노드 해석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 해석법에서는 각 메시에서의 전압 강화 법칙을 적용했지만, 우리가 노드 해석법에서는 각 노드에서 전류 보존의 법칙 KCL을 쓰게 됩니다. KVL을 쓰는 게 아니라 KCL을 쓰게 되죠. 하나하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1. 노드 1에 대해서 우리가 전류 법칙을 적용하는데 어떤 법칙을 적용할까요? 들어가는 전류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다. 그러니까 인 전류와 어떤 나가는 전류, 아웃 전류의 서메이션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KCL의 법칙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각 노드에서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1번 노드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류의 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이것도 컨벤션인데요. 한 방향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V1을 통해서 무조건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I1이 일로 나간다. 얘도 노드를 다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가는 방향. 얘는 입장에서는 I2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번 노드에서는 또 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잡혔지만 2번에 대해서는 얘가 2번 또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이거 계속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제 전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 3번 노드에서는 얘네들이 들어오는 방향이지만 또 무조건 나머지는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 컨벤션, 우리가 그것은 각 노드에서 무조건 아웃 방향으로 잡아준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 노드, 넥스트 노드에 대해서도 새로 생기는 방향은 기존 거는 그대로 놔두고, 기존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방향은 또 나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것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시키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했죠? 메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했고요. 여기 노드 해석법에서는 나가는 방향,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이기보다는 각 노드에서는 아웃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방향에 대한 컨벤션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노드에서의 전류 법칙을 나가는 거와 들어가는 것의 합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1번 노드를 해석해 보죠. 1번 노드에서 들어가는 건 뭘까요? 커런트 소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커런트 소스가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는 방향이 합이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이 1번 노드 입장에서는 얘도 나가고 G1도 나가고 G2도 나가고 G3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를 G1, I1이라고 했는데, I1은 여기서 어떻게 표시됩니까? 다이렉트로 쓰죠. I1은 G1의 V1이 되겠죠. G1의 V1
I1이 됩니다. 컨덕터 곱하기 이 전압차가 I1이 되는 거 나가는 방향이죠. 두 번째는 I2는요. G2의 그쵸? 요거는 G2의 어떻게 될까요? 네, G2의 양단 전압차. 그러니까 V1에서 V2니까 네, 여기서는 V1 마이너스 V2만큼 G2가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I3도 있죠. I3 얘죠. 예, I3는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G3의 I1번과 3번의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G3의 네, 1번과 V1과 네, 3번 V3 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드 KCL 1번은 다시 써보죠. 저거보다는 KCL 1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다? IA 네, 들어가는 커런트 소스에 네, I1이 나가는 거니까 네, 는 I1 네, G1에 네, 그쵸, V1 그 다음에 위에서 쓴 거 그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G2에 V1 마이너스 V2 그리고 G3에 네, V3에 V1 마이너스 V3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써주게 되고 두 번째 노드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2번 노드에서는요. 들어가는 것은 I2고 나가는 것은 I4, I5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I2니까 들어가는 것은 I2 나가는 것은 I4, I5 그러니까 I4, I5가 되겠죠. 들어가는 것의 합은 나가는 것의 합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놓고 I3는 다시 I2죠. I2는 다시 뭐죠? V2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들어가는 거 V1 마이너스 V2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역시 G2의 그쵸? G2의 V1 마이너스 V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I4는요. 네, G4의 V2 아닙니까? 그러니까 G4의 V2가 되겠네요. 그쵸? V2. 네. V2 원래 0인데, 여기 0은 뭐 어차피 빼봤자 0이 되는 거니까. 또 나가는 것은 G5. 5는 G5의 V2에서 V3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G5에서, 그렇죠. 네. V2 마이너스 V3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네, 0이 되겠죠. 그쵸? 잘못 썼나요? 네. I2는 I4 플러스 I2. 네. 여기가 등호가 되고, 네. 여기가 필요 없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노드 3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드 3는 들어가는 것이 3와 5가 되겠네요. 3와 5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나가는 거는요. 6와 IB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6와 IB가 될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또 컨덕터를 표시하면은 3번에서는 I3니까 I3는 G3의 그제 V1과 V3의 차이죠. 그러니까 G3의 V1과 V3의 차이가 I3가 될 것이고 I5는요. G5의 V2-V3 그러니까 G5의 그쵸 V2-V3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호를 하고 equal 그 다음에 G6는요 I6는요 G6의 V3 0이죠. 그러니까 G6의 V3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IB 네, 나가는 것은 IB가 되겠습니다. IB 네, 이렇게 써줌으로써 세 개가 그대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요거를 그대로 네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네 이것이 결국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한번 손으로
제 블로그만 보고 그냥 이런가 보다 쓰지 말고 제가 설명한 대로 한번 각 노드별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걸로 써주면서 쭉 써나가면은 네,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지수를 V로 놓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상수는 전류로 놓고 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 얘네들을 미지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얘를 어떤 행렬식으로 쭉 우리가 G 매트릭스 행렬식으로 쓰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미지수는 여기를 보면은 V1과 V2, V3를 미지수 벡터로 놔야 되겠죠. 여기를 이것이 아니고 V1, V2, 그쵸. V3로 우리가 미지수를 놓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항이 네 이렇게 전류원 벡터 방향으로 놔야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G 벡터, V 벡터, 전류 벡터의 방향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V1에 해당되는 것은 G1이죠. 근데 V1에 또 여기 G2도 있고 여기 G3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1, G2, 네, G3가 되는 것입니다. V1에 걸쳐지는 것은 V2는요 마이너스 G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G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3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G3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쪽 행렬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행렬은 IA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IA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두 번째 행렬 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요거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게 전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오른쪽 항으로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V1의 입장에서는 G2가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G2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2의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G2가 플러스로 넘어오고 G4, 여기도 또 G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2, G4, G5가 네, 두 번째 행렬 매트릭스의 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G3는 여기서 마이너스 G5니까 마이너스 G5가 네, 이렇게 항으로 넘어올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전류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요 항 전체를 네, 역시 오른쪽 항으로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겨보면은 네, G1은 마이너스 G2가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G2가 될 것이고, 네, 여기서 마이너스 G2 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2는요 마이너스 G5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G5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3 입장에서는 네, G2, G5, G6가 전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G2, G5, G6가 전부 이거 플러스의 형태가 돼서 네, 넘겨봤습니다. 네, 자이죠. 그렇게 해주면 여기는 또 IB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상수항은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IB가 되네요. 네, 이렇게 써줌으로써 우리가 요 형태로 우리가 행렬식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행렬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G2, G1, G2, G3, 마이너스 G2, 마이너스 G3 맞고요. 마이너스 G2, G2, G4, G5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5 맞습니다. 마이너스 G2 네, 이게 틀렸군요. 제 블로그가 틀렸습니다. G2, 그 다음에 G5, 그 다음에 G2, G5 여기도 틀렸네요. G2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G2, G5, G3, G6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2, 3가 계속 헷갈렸는데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것입니다. V1에 대해서는 항상 G2가 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맞죠. 이게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번엔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